자, 이번에는 143쪽에 필수 예제 3번. 또 뭐라고 적혀 있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또둥 적혀 있네. 일단은 상황을 볼까요? U라고 하는 전체 집합, 유니버셜의 약자였죠.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조건 PQ가 있답니다. 첫 번째 P는 뭐라고 되어 있어? X는 소수이다. 어때? 문장이랑 식이 있는데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요 X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P가 조건이 된 거야. 명제가 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조건에서 따라오는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P라고 하는 조건에 진리집합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거의 진리집합을, 이거 라지P다. 이걸 조건 P라고 생각하면 얘는 집합으로 만들어준 거야. 라지P. 우리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했었죠. 이 X의 변수가 소수이래. 그럼 이 소수에 해당하는 이 U라고 하는 집합 속에 원소를 갖고 온다면 누가 있습니까?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끝났나요? 네, 이렇게. 이게 P라고 하는 집합, 다시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되겠니? 자, 그럼 같은 이유 같은 방식으로 Q라고 하는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2는 0이라고 돼 있대. 아까 인수분해를 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잘해볼게. 4, 3의 마마. 이걸 왜 못했지? 아까 앞에 2, 6 하면 됐었는데. 그럼 얘가 X 빼기 3에 X 빼기 4는 0. 어떻습니까? X가 3이거나 4.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문자 Q를 갖고 올게요. Q라고 하는 조건에 대문자 Q라는 집합은 누구다? 3과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됐니? 세팅은 끝났어. 그럼 1번부터 보자. 1번은 어떤 모양이 나와 있어? 물결 표시의 P. 이거 한번 읽어보자.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not P. 되겠습니까? P가 아니래.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집합에 대한 형태로, 이거조차 조건의 모습이거든요. 얘를 집합의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된다? P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요. 그럼 P가 아니래. 그러면 우리가 P의 여집합 2, 3, 5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1, 4, 6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의 뜻이 뭐야? 소수가 아니다를 갖고 오게 된 거야. 되니? 그게 부정이 된 거야. 말 그대로 소수가 아닌 거니까, 아닌 원소를 갖고 온 거니까. 그럼 두 번째 2번이 어떻게 나와 있어? P 또는 Q. 자, 이제 이게 아까 전에 쌤이 필수 예제를 보면서 또는과 그리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런 조건과 또는 Q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아까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와야 된다? 얘랑 얘가 따로따로 공존하는구나. 근데 그리고는 이놈과 이놈이 동시에 돼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를 이 상태로 읽어보면 또는 X는 소수이거나 어떻대? 3,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놈의 근이 3, 4잖아. 그쵸? 참이 되는 진리집합이. 그럼 다시 한번. P 또는 Q는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둘 다 돼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 얘도 돼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집합의, 진리집합의 내용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또는은 합집합에 대한 내용을 가지는 거야. 되니? 조건 속에서 또는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떤 의미다? 합집합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합집합을 하게 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2, 3, 4, 5.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어서 다음 친구 3번은 좀 더 모양이 다르지? 그냥 내가 갖고 올게. 이번엔 P 그리고 Q가 있대. 이렇게. 그럼 너희가 또는이 합집합의 의미였다면 그리고는 이 둘이가 동시에 돼야 된대.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X는 소수이고 3, 4예요가 되는 거야. 그럼 X라는 변수는 소수이면서 3, 4가 돼야 된다고. 그럼 이 둘이가 동시에 되는 거잖니.
그럼 이 둘이가 동시에 되는 건 조건의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리고는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집합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워야 되는 건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명제 어렵나요? 라는 설명에 대해서 너희가 집합이랑 똑같다. 집합 때 했던 과정이 그대로 명제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합을 잘해놔야 명제를 또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놈의 내용으로 따진다면 P교집합 Q는 누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건 나중에 3번 말고 이건 2번. 2번에서 추가로 설명. 그럼 어때? 이게 P 소수라고 하는 내용이면서 Q의 그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니. 되니?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친구는 어때? 여기다 적어볼게. 3번 친구는 not P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걸 진리집합에 대한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진리집합에 대한 형태를 만들면 P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Q 이 소리네. 물론 여러분들이 P의 여집합도 구해놨고 Q를 구해놨기 때문에 두 개의 교집합은 어떻습니까? 요 1번에 있는 내용과 요 놈에 있는 3, 4의 내용을 교집합하면 누구 나오니? 4가 나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쌤 저는 P의 여집합이 1번 과정이 없었다고 해볼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집합의 연산에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는 이 P와 Q, 다시 P의 여집합과 Q를 자리를 바꿔줄 수 있겠죠? 교환 법칙. 그럼 얘가 이래 되겠네? 그럼 이 친구 연산은 누구였니? Q 차집합 P였죠? Q에다 P를 빼세요. Q에다가 P를 빼세요. 누가 빠져? 3이 빠지네? 그렇게 해서 또 4가 됐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들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143쪽을 정리해 볼게요.